그러면 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랄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부모가 항상 부모라는 의식을 하지 않고 있는 실생활에서 들여다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이렇게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경우를 알고 나면 조금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있을까요? 자존감을 낮게 만드는 거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자기의 얘기를 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겠죠. 무시하거나 이제 거부한다라는 표현. 그게 더 좀 적절할 것 같은데,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화의 예를 한번 이제 적어온 걸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제 아빠랑 아이가 대화를 이제 하는 상황이에요. 아빠들이 무슨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 지금 아빠 말이 틀렸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이한테. 그러면은 아이가 그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하냐면, 속으로, 아빠 말이 틀렸다고 하면 버릇없다고 화를 내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생각이랑 다르게 하죠, 대답을. 네. 그러면서 순간 어떤 걸 이 아이는 느끼게 되냐면, 내가 아빠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좋지 않다. 네. 그런 판단을 스스로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그런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나쁜 아이다. 네. 그게 암묵적으로 자기 자신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게 쌓이는 거예요. 또 사내 녀석이 그깟 일로 왜 그래? 너 우는 거야? 이제 이렇게 아빠가 또 말했을 때 이제 남자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는 울음이 많으면 안 된다고 하셨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울어요.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때도 울으면 안 되는 거야. 우는 건 나쁜 거야. 사실은 울 수 있죠. 충분히. 슬프니까. 네. 그러니까 슬픈 감정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요. 아이한테. 표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한 감정이 쌓이는데요. 이제 그거를 어떤 분은 마음의 지하실에 가두어둔다는 표현을 쓰세요. 자기 감정을, 인정받지 못한 감정을. 상처가 많은 아이일수록 지하실이 꽉 차 있겠죠.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절대 문 열지 않아요. 자물쇠를 꽉 채워놓고. 왜? 열리면 위험해. 비난받을 테니까, 그죠? 근데 그게 많이 쌓여있으면 사람이 행동이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조심스럽죠. 부자연스럽고 당당하지 못해요. 항상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로써 아이들의 자존감을 굉장히 많이 훼손시켜요. 그냥 우린 평범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부모님의 평가 판단이 그냥 그 아이의 양심도 되고 가치관도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의 반복인데,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자꾸만 손상시키는 거가 자존감을 아주 떨어뜨린다. 반대로 그걸 인정해주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제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인정해줘요? 그게 좋은 게 아닌데. 좋은 게 아닌데. 그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중에 90%, 95%가 자존감이 낮다고 그래요. 많이 손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받기란 참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죠. 이미 태어나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게 정해져 있어요. 똑똑한 건 미련한 것보다 좋은 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지낸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너무 빡빡한 잣대로
갖다 대서 아이들을 많이 상처를 주지는 말아야겠다는 거죠. 네. 예, 뭐 남자아이가 우는 거 정도는 그냥 네. 얘가 좀 감수성이 예민하게 태어났구나. 여자아이가 와일드한 건 좀 씩씩하게 태어났구나. 네. 이제 그렇게 좀 바라봐 주려고 노력할 때 그나마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인정해주기. 네. 말하기는 쉬운데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네. 네. 그러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낮은 자존감을 가진 부모라던가 아니면 부모 간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또 너무 높은 자존감을 가진 부모가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네. 궁금한데. 예.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예, 그 아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요인 중에 네. 우리가 중요하게 꼽는 게 부모의 자존감이에요. 네. 자존감이 높은 부모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잘 양육을 해요. 네. 예, 근데 자존감이 낮은 부모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존감이 낮은 부모라는 건 어떤 부모냐면 늘 자신이 없는 부모예요. 네. 늘 불안하고 그 부모가 자신이 없다는 것 속에는 우리 아이에 대한 자부심도 없어요. 네.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아주 많고 네. 그러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한번 잠깐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는요 자기 스스로를 못 믿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에 대해서 가지는 느낌은 부모님이 자기를 바라볼 때 느끼는 느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이는 부모를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네. 예, 그래서 괜찮은 아이야. 내 아이는 참 자랑스러워. 라고 바라봐 주실 수 있으면 그건 성공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느낌은 어디서 오냐면 부모님 자신이 스스로 긍정적이어야 돼요. 네. 예, 아이는 내가 낳아서 기르는 그 초반에 보면 거의 나거든요. 네. 동일시대죠, 아이는. 그죠? 이제 성장해서 20살쯤 되면은, 이게 하나의 독립된 인간이구나라는 느낌이 있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나 같아요, 그 아이가. 네. 그래서 내 자존감이 그대로 아이한테 간다는 거예요. 네. 이제 또 한 가지 부모의 영향은 부부 관계예요. 네. 예, 부부 싸움이 잦으면, 이제 아이가 느낄 때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네. 가정이라는 곳이 불안정하다는 건 아이가 자기 삶의 터전이 불안정한 거예요. 네. 내가 과연 이 집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막 공포심 같은 거 이런 걸 갖게 되는데 그 환경에서 아이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 자기가 참 괜찮은 아이다 그런 생각을 갖기가 어렵죠. 네. 예,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엄마 아빠가 아이도 막 혼내게 되고 함부로 대접받는 일이 자주 생기게 되고 그리고 별로 좋은 집이 아니구나 우리 집은 나는 참 불행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화목한 가정이 이제 가장 기본인 거죠. 그거는 예,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예, 뭐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바라볼 때 이렇게 못마땅한 거 있어요. 분명히. 어떤 부모님이나 자기 아이는 항상 부족하게 느끼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가 달라질 수는 없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타고난 자기 가치를 높이라고 아이한테 우린 얘기하지만 늘, 아이는 그게 어찌 보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그만큼인 거예요. 높이려고 막 노력하는 순간 아이는 자기 원래 가치를 부정해야 돼요. 이거 나쁘니까 내가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부정하는 순간 자존감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네. 있는 그 자체로 감동하세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네. 어려운 주문이죠. 그죠? 네. 근데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가치, 지금 있는 그 존재, 그만큼을 내가 감동해 주어야 사실은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어요. 네. 최고의 전략이에요, 그게.
네. 예, 우리가 자꾸 끄집어 올리려고 그러면 얘는 자꾸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 자체로 지지하고 인정하면 얘는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는다는 거죠. 네.